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시대 신학의 정직이 노렸던 날목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위기를 넘기고 돌아온 발군의 고독입니다. 네, 한국 기독교 제도권 아나키스트로 거듭나고 있는 홍승표 인사드립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 CBS 전두환 씨 나오기 전까지 했는데 잠깐 요약하고 CBS에 관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CBS의 그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간단히만 다시 요약 말씀드리면, 네. 그동안에 그 정부의 국유 방송인 KBS 유일 체제로 해방 이후에 지속이 되다가 예. 한국 전쟁 치르고 나서 예. 분단 체제 속에서 남한 사회를 반공과 민주주의 가치로 통합하기 위해서 네. 이제 최초의 민간 방송인 네. 기독교 방송을 정부가 허가를 하면서 네. 최초의 민간 방송인 CBS가 됐다. 1954년 12월 15일에 만들어졌고요.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NCC의 단체였던 라벤코라는 네네. 그 단체가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외 지원을 통해서 종로 1가 종각에 있는 대한기독교서의 빌딩에서 처음으로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한경직 목사의 그런 봉헌 예배 축사에서 바로 이 복음 전도와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기독교 윤리와 도덕의 함양 이 세 가지의 설립 목적을 천명했는데 바로 이 민주주의 가치가 개국 초기에 천명된 것이 되게 중요하다. 물론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위한 이념적 그 목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CBS가 4.19 때 그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 보도를 과감하게 진행했고요. 이후에 또 유신 체제가 들어서 그 전두환 그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유신 체제로 접어들던 시기에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회관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광고 방송도 시작하고 네. 이제 바로 보도과가 보도국으로 승격이 되면서 1970년대부터 CBS가 보도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여러 각종 문제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능, 그다음에 CBS가 이제 기독교계 각계 제야 인사들을 초청해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의 탄압을 받았고 유신 말기에 이제 언론 동아일보라든가 동아방송 같은 언론 탄압 과정도 CBS가 언론을 대변해서 비판하는 보도를 진행하면서 초기에 그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고 이렇게 협조하던 그런 어떤 그 준 국영방송 같은 캐릭터에서 이제 비로소 독립적인 민간 방송으로서 진실을 보도하는 저널리즘으로 탈바꿈했다. 탈바꿈이 아니고 이렇게 좀 우뚝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 여기까지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6일째인가 열흘째인가 네. 갑자기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네. 그 용산으로 간다고 선언했잖아요. 네네. 그때 아주 역사에 기리 남을 명언을 남기죠. 뭐라고 했죠? 공간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다. 이게 그 풍수지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이제 환경 결정론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간에 사람이 이렇게 공간이 바뀌면 의식 구조까지 바뀐다. 근데 일정 정도 환경 결정론이 일면 타당성은 있어요. 네. 실제로 종각에 있을 때 CBS보다 네. 종로가로 옮겼을 때 CBS가 보다도 주체적 민간 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거든요. 특히 기독교 회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9층과 10층에 들어가고 그 공간이 이제 조회홀 같은 곳이 이제 그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각종 시국 집회 장소가 되고 거기서 구속된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기도회 같은 거, 목요 기도회 같은 게 열리고 이러면서 종로 5가가 그 반독재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CBS가 자연스럽게 이 공간과 연동이 돼서 그런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의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됐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옳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대통령을 내가 실드 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CBS가 공간을 바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확장되고 시야가 넓어지고 또 새롭게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제 그 방송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온갖 탄압을 거치면서도 꿋꿋이 보도 기능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에 시해를 당하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범이 와서 네. 이제 민주화가 되는 듯 하였는데 1980년 1979년 12.12 네, 12. 1980년 5월에 광주 네. 광주 민중 항쟁이 일어나면서 이 그 신군부의 폭력적 네. 정권 찬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그 5.18의 문제에 대해서도 CBS가 그때 보도한 것으로 지금 제가 보이던데 지금 그 손 박사님한테 묻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여기 CBS에서 최근에 만든 영상을 보니까 아무튼 광주에서의 문제들도 보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신군부가 집권을 하고 안정적인 그 집권 프로세스에 진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1980년 11월에 언론 통폐합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신문사들을 강제 통폐합시키고 방송국 TBC 이런 거 없애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동아방송.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국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구매에 맞는 방송국과 언론사들만 남기고 폐간이나 폐쇄 조치, 통폐합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한국의 언론의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율적 보도 기능까지도 이제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보도 지침. 지금 그 CBS 하는 80년대 얘기하는 거죠? 80년대 초반. 아, 나 지금 헷갈려. 아, 미안합니다. 지금. 1980년. 80년이죠. 11월에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인가? 좀 헷갈렸습니다. 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 방송은 창설 이래 지속되었던 뉴스 기능, 시사 논평 기능, 중계 방송 기능이 금지당합니다. 그게 1980년 11월이에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CBS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한국 방송 언론사에 있어서 네. 아주 그 가장 트라우마가 내상이 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CBS 외에 네. 미국의 그 그 중립적인 약간 중도적인 보수 진영을 대변했던 NAE라고 있어요. 그 미국 전국 복음주의자 협회. 이 NAE 쪽에 지원을 받아서 이제 생긴 기독교 방송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CTS. 극동방송. CTS는 나중에. CTS가 극동방송 아니에요?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처음에 다른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극동방송은 좀 미국의 보수적인 단체 지원을 받아서 생긴. 지금도 김장환 목사가 거기 장기 집권이죠. 그러니까 김장환, 예. 그 김건희 씨를 맞아서 환대를 했던 그 김장환 목사가 지금도 계속 이 극동방송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 네. 중에 그렇게 막 약간 욕하면서 보내주신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원로 목사님이 그분이시죠? 그 사람은 CCC. 김준건 목사. 김준건 목사도 뭐 이제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욕을 하셔가지고. 뭐 그거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예. 그래서 극동방송이나 아세아 방송 같은 기독교 계통 방송들은 전도 목적이 맨날 복음성가 틀고 찬송가 틀고 뭐 이런 그 전도 설교 틀고 이런 곳이었는데 그 기독교 CBS도 극동방송이랑 아세아 방송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찬송가만 틀어라, 설교만 틀어라. 저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할머니가 다리를 못 쓰셨는데 어렸을 때 매번 틀어놓던 게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1980년부터 보도 기능이 중단됩니다. 네. 1954년 개국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보면 그 전원주 씨 있잖아요. 네. 전원주 씨가 CBS 성우로 그 방송 활동을 시작하시거든요. 네네. 이분이 CBS 5기예요. 네. 성우 5기. 그러다가
63년에 DBS 1기로 재입사를 했다가 갑자기 80년에 KBS 6기로 분류가 돼요. 이게 갑자기 80년에 언론사 통폐합되니까 예, CBS 성우였던 사람이 이제 KBS 성우로 6기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만 그 통폐합이라고 해서 뭐 보도 기능이 약간 줄어들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진짜로 어떤 데는 문을 닫게 되고. 그렇죠. 네네. 굉장히 심각했었죠. 예. 그래서 그 1980년 초기에는 너무나도 신군부의 그 통치가 너무나 엄혹하니까 제대로 이제 저항을 못하다가 1984년부터 기독교 방송 재단 이사회와 전 간부가 CBS 기능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NCCK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4개 주요 교파 총회 결의문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 기능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각계에 발송합니다. 이때부터 84년부터 이제 신군부 전두환 정권에게 이제 CBS 기능을 회복하라고 요청하는 건의와 결의를 하게 되고요. 약간 CBS 기능을 약간 대체하는 대체제로서 NCCK 홍보위원회에서 NCC 아워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전에요? 그래서 약간 그 CBS 방송은 아니지만 약간 그 해적 방송 같은 거면 약간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네네. NCC에서 NCC 에서? 아워라는 방송을 따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한 방송인데, 근데? 그러니까 요즘 뭐 돌아가는 교회 돌아가는 사정이나 교계 시사. 뭐 아, 그런 거 뭐 이런 얘기하다가 거? 이제 잠깐 슬쩍 이건 사회도 요즘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가 85년도에 네. 각 교단 총회장 명의로 네. 그 건의문이 올라가는데 건의 안에 내용은 중단된 기독교 방송의 시사보도, 중계방송 포함한 시사보도 기능을 회복하라. 네. 방송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광고 방송을 부활시켜라. 이게 두 가지 85년대 건의문이에요. 지금 그 TBS가 겪고 있는 광고 못 받게 하면서 지원금 끊는다. 뭐 이때도 솔직히 광고를 또 못 받게 했던 것 같아요. CBS를. 그러니까 이제 교단장들이 NCC 회장 총무 교단장들이 공동 연명한 이 건의문이 올라가고요. 네. 마침내 NCCK 총회에서 네. 교회와 사회위원회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채택합니다. 언론 문제에 대한 대책. 정치적 여건으로 제도 언론으로 변해버린 언론 문제에 대해 교회는 적극적으로 관심한다. 자유 언론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본 요건이므로 이에 정치를 위해 교회는 합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유. 네. 그 현직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외쳐대는 그 자유. 네. 그 자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자유로운 언론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본 요건. 이걸 교회 그 NCCK 총회에서 네네. 채택한 말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침내 이제 이듬해 총회 86년에 CBS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 이제 구체적인 기독교 방송 기능 정상화 범기독교 추진위원회가 네. 발족됩니다. 86년이죠. 87년에 교회 NCCK 내 가칭 언론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87년에 들어서서 이제 그 약간 기독교 방송은 86년부터 조금씩 간을 보면서 그렇죠. 사회적인 민감한 이슈들을 조금씩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보도권도 없으면서 슬슬 보도를 슬슬 하기 시작해요. 못 참는 거지. 이때 못 참는 거지. 86년에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아시안 게임을 이제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 외신들이 막 들어와 있고 네. 해외 언론인들이 한국을 주목하니까 네. 이게 전두환 정권이 조금 감시의 틈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이때 86년부터 경제 뉴스, 문화 소식을 신설합니다. 아. 경제 얘기만 하겠다. 정치 얘기 안 하겠다. 이러면서 경제 뉴스 코너가 만들어지고 네. 문화 소식 얘기하면서 조금씩 뭐 문화 안에 뭐 정치 문화도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100만인 CBS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NCC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요. 87년 10월 19일부터 뉴스 방송이 일부 재개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CBS 뉴스부활 35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올해 2022년이. 그건 뭔데요, 그거는? 이 CBS에서 지금
지난주에 이 방송 나가는 시간은 지난주에 네네. 네, 사진전을 넣었어요. 이거 저쪽으로 보여주시죠. 예. 이게 뭐냐면은 예. CBS 뉴스 부활 35주년 기념 디지털 사진전 돌들의 외침. 뉴스 부활이라고 하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CBS에 아마 예, 예. 그 보도국이나 뭐 노조 같은 데서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전은 뭐냐면은 네. 1980년 보도 기능이 정지되고 네. 그 탄압의 과정을 거치면서 87년에 뉴스 기능이 부활할 때까지 한 8년 정도 걸리네요. 횟수로 8년. 이 8년 동안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마침내 87년 뉴스가 부활한 지 올해가 35주년이다. 그래서 그때 그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사진들을 전시하는 사진전을 최근에 그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전을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뉴스 부활 35주년이라는 이 말이 무색하게 지금 한국의 언론 현실은 다시금 1980년 역사의 암흑기로 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지금 자조적인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어쨌든 1990년부터 CBS 프로그램이 개편이 되면서 선교 15%, 연예오락 20%, 교양 45%, 보도 18.5%의 종합 편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CBS는 이 보도 기능을 꾸준하게 이렇게 확장하면서 한국의 종교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보도와 시사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1990년에 카톨릭의 평화방송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불교방송 그리고 그 유명한 TBS 교통방송이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이제 1990년 이후로는 뭐 다양한 방송국들이 이제 시사 뉴스를 함께 경쟁하는 그런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이르러서 종로 5가에 있었던 한국기독교회관 9층, 10층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신사옥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로 1가 종각 시대, 그다음에 종로 5가 시대, 그다음에 1992년에 목동 시대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기독교적 교양 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지만 54년 개국 이래 종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사 뉴스와 교양 교육, 종합 평선 방침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동양 문화권의 한국 사회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함과 아울러 서구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와 평등,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근대 시민사회 완성에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는 한번 반성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해 주십시오. 손승호 박사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초반에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모르겠어요. 스탠스를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스탠스, CBS의 스탠스. 예. 좀 이상하다 싶을 때가 많고요. 뭐라 그럴까요? 약간 동조하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저는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저는 그때 사장 혹은 데스크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것을 그 보도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4.19 때 사장이 누구였냐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가미도라고 네. 디캠프 선교사, 네, 그러니까 언론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국 사람이에요? 예, 외국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고 할 수가 있다. 게다가 치외법권적인 미국 그렇죠. 시민권자로서의 못 건드리는 사람이었다니까. 그 뭐냐 자율성이 주체성이 보장된 사람이었네. 그리고 당신들 같았으면 바로 달라가. 그리고 그 전두환이 왜 CBS 보도를 그렇게 집요하게 제한해야 됐냐고 생각을 해보면 김관성 목사가 70년대에 NCCK 총무였다가 네. 80년에 CBS 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앞으로 CBS의 논조가 어떻게 가겠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신군부 입장에서도 네. CBS 2분 꼭 막아야 안 그래도
껄끄러운데 더 껄끄러운 시대가 열릴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이제 막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데스크가 누구냐는 정말 중요한.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그 뭐 코알라님 있을 때도 뭐 얘기한 거지만 그동안은 이제 시스템의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사람이 시스템 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시스템 필요 없어요. 아니 그 못 청와대가 견디고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엄격한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청와대 얘기 저는 한 적이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이 제 집 안방 들어가듯이 맨날 들락거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왜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최순실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맞아요. 시스템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거를 통제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사람의 의지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무대포 정신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무대포 정신으로 그 시스템 네. 무력화시킨다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는 시스템 바깥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중요하지. 예. 지금 그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그것을 그 집행하는 검사들은 자기가 그 사법 체계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 그 아이덴티파이 돼 있잖아요. 자기는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런 특히 의식. 뭐 여기 우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서 모두가 이걸 이렇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법리를 혼자서 내가 장관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선언하고 일국의 얘기하면 장관? 얘기하고 선언하면 끝인 거야. 어딜 감히 일국의 장관. 그러니까 너무 좀 기분이 나쁘고 저는 뭐 시민으로서 더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가지고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됐든 간에 나라 일이 아무리 큰 대소사라도 법원의 판사 뭐 제가 꼰대 같은 얘기를 하자면 나이도 많지도 않아.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 뭐 굳이 표현하자면 진짜 꼰대 같은 얘기겠지만 그 얘기는 사회적인 경험이 그만큼 있었냐고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나는 아니야 넌 뭐 잡혀 들어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걸로 끝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의 운명은 법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 일개 판사. 나 이렇게 일국의 표현하고 판사. 일개 판사들. 예, 그 판사는 또 자기 뭐 소신대로 하나? 위에서 또 얘기하는 대로 하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제가 안 돼, 견제가 서로.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삼권 분립한 게 다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무슨 견제가 됩니까? 독과점이지, 독과점. 야합, 뭐 이런 거. 야합이야, 여합. 뭐 이런 거. 오늘 날몽님이 되게 재미없어졌네. 아니, 승질이 나가지고. 진지하니까. 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CBS 보면서도 제가 그런 게 계속 느껴진다라는 거죠. 요즘 옛날에는 CBS가 아니 그 옛날 말고 10년 전, 10년. 예, 내가 예. 10년쯤 전에 예. 재밌게 CBS를 들을 때는 지 나갈 때만 재밌는 거야. 그 이렇게 그 기득권자들을 앉혀놓고 화를 내게 잘했거든. 막 그렇게 허점을 패부를 찌르는 질문들, 날이 서 있는 그렇게 메시를 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가 그런 날카로움이 없는 것 같아. 의도적으로 칼을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손해라는 걸 모르는 거죠. 하여튼 뭐 트라우마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근데 시민을 청취자들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야 되는데 방송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회사가 가진 게 많아지고 지켜야 될 게 많아지고 이제 그 국가 권력과 이제 한번 손을 잡기 시작하면 그게 또 코로나가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코로나가 없이 지금 이 정권이나 뭐 이 안에 있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촛불 집회가 진짜 거하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지쳐 있어. 그렇죠. 예, 저부터도 뭘 하자 그러면 힘들어. 예. 근데 이게 좋아서 참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쌓이다 보면 손 박사님처럼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괜찮네요. 한번 싸면 끝이잖아. 그러면 또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요. 그 상황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싸는 게 아니고 이미 싼 똥을 치워야 되잖아. 아 몰라, 나보고 치우라 그래. 아무튼 CBS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기독교가 그 건강한 균형 있는 저널리즘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양심적 결단과 실천을 했을 때 그 귀감이 될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살아있는 역사적 사례로 우리는 CBS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의 CBS가 그런 선배들의 용기와 결단을 그 행동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회상이 아니고 뭐지? 반면교사? 계승. 반면교사는 아니지. 계승, 재발견, 다시금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CBS는 안 불러줘요.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사실 CBS 역사보다 물론 역사 방송이니까 그 불려갔던 그분 누군데 불려갔어요? 네? 그 전용기에서 불려가셨던 그 그분이 지금 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예. 기자인데 저기 남편이 뭐냐 거기 어디 출입 기자 검사인가 검찰 출입 기자 출신이었고 그래서 원래 잘 알았대요 현 대통령하고 근데 남편이 또 검사하고 또 아는 사람이구나. 예, 아는 사람. 그 남편 검사가 현 대통령이 검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같은 부서에 같이 근무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였나? 그 무슨 얘기했는데요? 그건 모르죠. 1시간 동안 들어갔다. 그런 걸 조사해 와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진짜. 저기 그때 그 두 채널 A랑 CBS만 불려갔다 오니까 다른 기자들이 빡친 거야. 그 빡치면 뭐야?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른 데서 보도하도록 흘린 거지. 승질나서 진짜. 다른 기자들도 바보 된 거죠. 네. 그리고 불려간 사람들도 바보 된 거예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CBS 잘했으면 좋겠고, 요거는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 CBS 들으면서 확실히 음악은 그래도 조금 그 현대적이다. CBS 음악 네. 방송. CBS 그러니까- 음악 방송은 전통이 굉장히 예. 좋고요. 그래서 같은 거라도 같은 찬양을 들어도 주일 아침에 제가 찬양 운영하면서 항상 CBS를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극동방송 뭐 이런 거, CTS 이런 거 틀면 그 사부성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오는데 CBS는 뭐 외국 노래도 나오고 되게 그 편곡한 노래도 나오고 해서 CBS가 다양하다. 예전부터 예.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추운기에다가 듣던 LP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귀국할 때 갖고 가긴 그렇잖아요. 무겁고. 그러니까 한국의 방송국에다 다 기증을 하고 많이 넘어갔대. 미군 장교들이나 미국 그 군인들도 자기가 듣던 거 CBS에다 많이 기증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왔던 그 당대의 최고의 고품격 음반들이 한국에서 CBS로 다 모였대. 그러니까 CBS에서 트는 음악이 당대 한국의 방송국에서 KBS보다 훨씬 고품격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CBS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의 새로운 포크 음악가들이나 이제 새로운 예술가들이 대중 음악가들이 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CBS를 듣고 CBS가 이제 공연 무대를 만들면 거기 김민기 씨나 양희은이나 뭐 이런 그 한국의 70년대 대표적인 포크 음악가들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고 공개 방송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한국의 대중음악의 산실 역할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음악은 확실히 좋다. 요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현대 들었던 방송 중에 신지의 영화 음악을 열심히 애청을 했었고요. 제가 CBS에 없어진 그 채널 중에 가장 아쉬운 건 영시의 재즈라고 있었어요. 영시의 재즈 제가 애청하던 프로였는데 청취율이 안 나왔는지 언젠가 없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활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송 박사님이 이제 CBS 한번 출연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CBS가 지건 줄 알아요. 걱정입니다. 하덕규의 CCN 캠프 그것도 한때 맞아. 시인관 촌장도 나왔고 하덕규 씨가 오랫동안 진행했던 내 CCN 캠프 속엔 뭐 이러면서 추억의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CBS 마무리 해봤고요. 2부